네, 이처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SMS와 피싱을 합쳐 스미싱이라고 불리는 신종 범죄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텐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돌잔치나 결혼식 초대장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악성 코드에 의한 해킹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모바일 초대장이나 청첩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전에는 광고나 홍보성 문자를 악용한 스미싱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휴대폰에 번호가 등록된 사람 이름으로 스미싱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확인을 하겠죠. 더 큰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미싱 문자가 전달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명 돌잔치 문자 스미싱의 경우 문자를 여는 순간 전화번호부까지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발송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소액 결제 그리고 가짜 스마트폰 뱅킹 앱이 깔리기도 한다던데요. 예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특히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겨냥한 악성 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점차 진화하는 스마트폰 스미싱 수법,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제는 전자금융사기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알려야 하는 경우 내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시작은 역시 돌잔치 사칭 스미싱이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즉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스미싱을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액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점차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 결제는 30만 원이 한도인데 실제 스미싱 피해는 소액 결제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막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결제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아예 나는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겠다, 차단을 하거나 소액 결제 금액을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확률을 좀 낮추는 방법들이 그래도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거나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백신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PC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백신은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 코드에 대응해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가 개발되면 실제 피해가 일어난 뒤에야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설치하고 어떤 공격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었다고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백신을 최신형으로 내려받으면 퇴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백신 발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도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증된 사이트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보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 체크를 해제해 확인되지 않은 앱이 깔리는 것을 막는 것도 스미싱을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전에 스마트폰 백신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막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카드보다 안전한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존 플랫폼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일명 탈옥을 하지 않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시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안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을 설치를 하셔서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를 하시고 발신자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나 웹사이트 주소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죠.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 스스로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미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하면 피해 신고나 상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탈취한 금융정보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은행에서 금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과 보안 기술은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양 진영의 싸움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갑을 지키는 방법은 해커들의 낚시에 말려들지 않도록 보안의식을 기르고 미리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이 스미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취약한 보안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정보보호 전문가들을 늘리고 또 기업들의 인식도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편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 개개인의 보안 인식과 또 실천이 우선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